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수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소개합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한반도 국제포럼 2017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한반도 국제포럼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의 주요 전현직 관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긴 호흡과 강한 걸음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세기를 열어나가도록 2017 한반도 국제포럼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강원대학교에서 2017 강원 통일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전국적인 평화와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지역 등에서 2017 민간 통일 준비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포럼은 평창 강원 비전, 한반도 평화 번영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통일부가 추진 중인 2017 민간 통일 준비 역량 강화 사업의 강원 지역 행사입니다. 지난 21일 강원도 춘천에서 통일 대축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천 차관은 축사를 통해 평화와 통일 공감대는 지역사회와 함께할 때 더욱 확산될 수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해줄 강원도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을에 어울리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그리움을 그린 영화 그리다입니다. 지난 16일 통일부에서 지원한 옴니버스 영화 그리다의 언론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남북 분단과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에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는데요. 그래서 영화를 연출한 3명의 감독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남북 분단이 남긴 3가지 그리움을 담은 영화 그리다를 연출하신 3분의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 평양냉면을 만든 장호준입니다. 예, 저는 관계 가나다에 있는 우리는 연출을 맡은 이인의라고 합니다. 네, 저는 림동미 연출한 박재영입니다. 평양냉면을 연출한 장호준 감독님. 네.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양냉면 드셔보셨습니까? 아, 완전 좋아합니다. 많고 많은 북한 음식 중에 굳이 냉면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이 이야기 처음 만들 때 이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실향민 아버지를 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아버님이랑 사이가 뭐 어느 자식이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좀 안 좋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못 먹더라고요. 상범의 가족은 어릴 적부터 평양냉면을 먹습니다. 그의 가족이 냉면을 먹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대충 버릴 건 버렸는데 이거는 뭔데요? 너희 시아버지가 저쪽에 두고 온 땅 문서랑 사진이랑 그리고 써놓고 붙이지 아, 그걸 왜 갖고 있어? 다 버려. 왜 버려? 갖고 있어야지. 왜 뭐 통일되면 땅이라도 찾으러 가게? 바로 북쪽에 고향을 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남한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면서도 평생 동안 북한에 있는 아내를 그리워했는데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범은 아버지와 갈등을 빚기 일쑤였죠. 뭘 찾는다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찾으면 우린 뭐가 되는데요? 뭐가 되냐고요? 아, 이럴 거면 왜 내려왔어요? 거기서 그냥 그 아줌마랑 애들이랑 살지 왜 내려와서 엄마랑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상범이 가장 먼저 떠올린 건 냉면이었습니다. 보통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사랑, 자식의 사랑 이런 거 잘 못 느끼잖아요. 저는 평양냉면의 맛이 그렇다는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먹을 때는 아, 이게 무슨 맛인지 밍밍하고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맛이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면 세상에 그것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 영화에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마치 평양냉면의 맛 같지 않을까. 아버지와 냉면. 상범의 그리움은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될까요? 옆에서 경청하고 계셨던 이인희 감독님, 영화를 연출하시게 됐던 계기가 특별하시던데 예전에 이제 이산가족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셨던 적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 아시겠지만 그 대한적십자사하고 그다음에 통일부에서 2007년 8년부터 이산가족 영상편지라는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3년 전쯤에 실제로 이제 그 적십자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이 실향민 할머니 할아버지들 인터뷰를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작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담을 가지고 이번 영화를 제작하게 됐죠. 그럼 영화에서 이제 나오는 극중 인물 상경이 감독님의 어떤 반영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일주일만 더 버티면 다 끝난다고 그래서 나는 남편 찾겠다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휴전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고향에도 못 가고 있어요. 이산가족 인터뷰 촬영을 하는 상경. 할아버지랑 사이가 되게 각별하셨나 봐요. 우리 신랑이 맨날 우리 애인도 하면서 날 너무 끔찍하게 아껴줬어. 60년이 넘게 헤어져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남편을 추억하는 할머니를 보며 상범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더라. 가나다라 마바사도 써놓고 보면 순서가 있는데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순서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관계는 가나다쯤에 있는 거라나? 좋을 때였지. 사실 얼마 전까지 상경에게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벌써 다 읽었어? 헤어지는 게 아쉬워 읽기 싫은 책을 계속 읽을 만큼 말이죠. 할머니를 만난 날 상경의 발걸음은 헤어진 연인을 향합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이별이 진행 중인 할머니와 상경. 그들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박재영 감독님, 영화 제목부터 짧고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탈북민을 소재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탈북을 했고 그 탈북민들이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계속 남한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게 벌써 20년 전 너무 오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그때 분명히 어느 아이들은 그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그 남한으로 향했을 텐데 그들의 지금 현재의 삶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평범하게 남한에서 살고 있었지만 결혼이라는 큰 어떤 인생의 과제 같은 것들이 주어지면 자기가 태어났었던 실제 그 북에 대한 그리움이라면 그리움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한켠에 이렇게 잊고 있었던 이야기가 그 순간만큼은 막 떠오르고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미에게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잠깐만. 동미야, 전화 왔네? 네, 여보세요? 네, 제가 임동민인데요. 저희 아빠가요. 드셔. 어릴 적 헤어진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남자.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딘가 수상합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확실히 저희 아버지가 맞나요? 맞죠. 가만히 있어라.
여기 그 95년도에 중국을 통해서 탈북하셨죠.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면 출신이고 그 당시 나이가 9살 맞습니까? 사실 동민은 탈북민입니다. 탈북 당시 아버지와 헤어진 동민은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사실상 가족을 잊고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아버지 기억은 나요? 그럴 수 있죠. 뭐 너무 오랜 얘기니까. 맞다 이거. 남자는 동미에게 아버지를 남한에 데려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거 좀 봐요. 님주한 형님이 혹시라도 가족들 찾으면 보이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아버지. 동민은 결혼을 조금 미루고 아버지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다던 아버지가 동미 앞에 나타납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저 동미예요. 뭔 소리요? 사람 잘못 봤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온 가장 그리운 사람, 아버지. 동미와 그녀의 아버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분명히 이제 소재도 다 틀리고 이 세 작품이 다 뭐랄까 그 다루는 대상도 분명히 다 다르지만 그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비슷한 지점들,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반 관객들도 이런 영화를 보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꼭 시간을 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분단 국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상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좀 많은 분들이 영화를 되도록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6일 개봉될 영화 그리다. 그리다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매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분단이 남긴 아픔을 새로운 시선으로 담아낸 영화 그리다. 10월 26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그리움으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물건을 주고받을 때 당사자가 직접 전달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하면 번거롭고 불편함도 많겠죠. 남북경제거래가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소한 기구가 있습니다. 오늘 통일발자국에서 알아봤습니다. 제3자나 제3국을 경유하여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간접무역. 남북한의 경제거래가 이루어지던 방식인데요. 남북의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남북 관계자들이 서로 마주하고 앉아 사업을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5년 10월 28일) 개성에서 경제협력 문제를 남북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엽니다. 바로 경제협력 협의사무소. 남측 통일부와 경제부처, 무역협회, 코트라 등에서 파견된 직원 15명과 북측의 조선민족경제인연합회 등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10명의 사람들이 한 건물에서 근무하게 됐는데요. 이곳은 북한에서 남측 당국자가 상주하며 업무를 보는 최초의 기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협사무소가 이렇게 이제 개설이 됨으로써 남북 간 기업인들이 당일 아침에 바로 서울을 출발해서 또는 평양을 출발해서 개성에서 만나서 사업 협의를 하고 당일날 돌아올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한때 남북 경제교류 협력 사업의 중심지가 되었던 중국 단둥과 북경. 남북 경협 사업을 구상하는 사업가들은 이곳에서 북측 경협 관련 조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단독으로 가서 북측과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중간에 중국 기업을 끼워서 계약을 해요. 우리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면 진행 과정이랄지 검수랄지 등등을 위해서 현지를 좀 방문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인은 통행이 안 되니까 중국 아이들이 가운데에 끼어서 그런 역할을 대신을 해주는 거죠. 남과 북 사이의 민간 차원 경제 교류 협력은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는데요. 이와 함께 간접 거래로 인한 불편함도 늘어갔습니다. 위탁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이제 원부 제재나 이런 것들을 북측으로 보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부 중국을 경유해서 신의주를 통해서 이렇게 평양이나 이쪽으로 들어가고, 거꾸로 이제 나중에 그쪽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국내 기업들이 받을 때도 다시 역순으로 평양 신의주 단동을 통해서 물품이 나오고,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 북한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국내로 들여오면 시간상으로 비용상으로 굉장히 낭비적인 요인이 많은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였던 때는 2003년 열린 제6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은 직거래 확대 등 경협사업의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채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의사무소 개설에 합의합니다. 이후 남북 양측은 사무소의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사무소 건물 신축에도 착수하는데요. 경협사무소의 기능은 상위 그 합의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쟁점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협의사무소를 얼마의 규모로 설치를 할지, 그러니까 뭐 사무실은 몇 평 정도로 할지, 그다음에 직원 수는 얼마 정도로 둘지, 이런 것이 쟁점이었던 거고요. 협의사무소 명칭을 그 현판에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됐고요. 사실은 경협사무소가 이 개성공단에 있을 이유는 없었어요. 평양에다 가려고 했었던 거죠. 원래는 그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그 주재관들이 현장에 있어야지만이 뭐 대응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성에 전혀 있을 수가 이유가 없었죠. 가까운데 개성에다 하지 뭐 평양까지 오냐, 좀 시기사슴초다 이렇게 해서 북측이 거절을 해서 이제 결국 남과 북 모두에게 접근성이 좋은 개성에 자리를 잡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일단 100만 평 부지가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곳곳에 이제 그 경계면에 북측이 이제 군인들을 배치했어요. 초소를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펜스가 다 안 쳐졌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보통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개성공단이 땅만 부지만 전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운동장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럼 뛰기 한 바퀴 딱 돌고 오면 한 1시간 걸려요. 근데 운동을 딱 하고 가면 북측 이 초소를 지나가면 북측이 딱 그래요. 서 그래요. 서. 그래가지고 얘들이 그래요. 오라 이래 오라 이래 오라. 그럼 이제 소속 어디냐 뭐야 어디야 물어봐요. 뛰지 말라. 뛰지 말라. 그걸 그렇게 좀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초창기였었어요. 경협사무소는 남북 간 경제거래와 투자에 대한 다양한 편의를 보장하고 남북 경협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당국은 물론 민간 경협 당사자 간의 회담 장소로도 사용됐습니다. 협의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의미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남북 간 서류의 진위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불투명하고 지속적이지 못할 때 가짜 서류가 난무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볼까 고민을 하다가 자, 경협사무소라는 남북 당국의 공동기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서로 협력을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재판에 분쟁이 된 경우 또는 뭐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그거를 북측에 제시하면서 이거 진위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북측이 또 필요한 기관에 문의를 해서 우리는 이런 서류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서류는 가짜입니다 라고 이제 답을 해주는 방식이죠. 경협사무소가 새로 발굴한 업무도 있습니다. 견본 송달 지원이 그것인데요. 경협사무소를 통해 물건의 샘플을 남측 기업에서 북측 현지 공장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경협사무소 개설 이전에는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분실되기도 하고 또 왜곡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남북 간에 직접 택배 방식으로 사람은 쉽게 오갈 수 없었지만 물건은 오가는 최초의 시스템이어서
개소 이후 남북 직접 교육과 경협을 촉진시켜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하지만 2010년 5월 북한이 우리의 5.24 조치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협의사무소를 폐쇄한 후 개성사무소의 운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